장례식 치르지 마라. 쓸만한 장기는 기증하고 남은 시신도 해부용으로 써라. 죽어서 땅 한 평을 차지하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 콩을 심는 게 낫다. 유산은 맹인 복지를 위해 써라. 그의 유언대로 각막은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었고 시신은 의과대학의 실습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이틀 후에서야 신문을 통해 알려졌고 빈소도 없고 장례식도 없었으며 묘지도 없었습니다. 살면서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또 죽어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길 바랬던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이자 등불이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가슴이 숙연해지는 유언을 한 분은 바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글과 한글 기계화에 앞장서신 공병우 박사님이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걸 포용한다는 말도 실상은 다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는 게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생각 외로 주위에 엄청난 노욕을 부리는 노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은 한평생 남을 위해 봉사를 하셨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시신까지도 의사들의 해부 공부를 위해 살신성인하셨던 위대한 어른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공병우 박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박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합니다. 생전에 물질적인 욕심이 없으셨던 박사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만으로도 큰 감사를 느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독창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시는 무엇일까요? 광화문 판소리 씨름,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인 비빔밥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한글입니다. 박사님이 한글 기계화에 앞장선 이유는 다름 아닌 일부 지식인들이 한글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사님의 한글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일부 지식인들은 한글이 세계적인 글자라고 자랑하면서도 천대해왔다. 그래서 나는 한글 기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글 전용의 빠른 길은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즐겨 사용할 수 있는 한글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타자기 발명식자기, 한글 워드 프로세서 등을 개발해왔다. 한글 기계가 자꾸 나오면 한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겐 남을 돕는 일 중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일이 한글의 과학화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나의 좌우명은 시간은 생명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빠른 자판 개발에 힘써온 것이다. 평소 박사님이 국민들과 한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던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모든 글자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영어와 같이 음소 문자이므로 배우기 쉽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죽하면 한글은 아침 글자라고 불리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단 하루면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고 24개의 문자로 약 8,000개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소리가 나는 것은 다 쓸 수 있는 그야말로 미친 효율을 자랑하죠. 그만큼 한글이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맹률 0%에 육박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가진 글이 바로 한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글하면 떠오르는 분은 단연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지편전에서 한글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또한 소설가 허균, 일제시대 한글과 한국어를 말살하려는 과정에서도 한글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앞장섰던 윤동주, 장정환, 주시경 선생 등 많이 계시죠. 공병우 박사님도 그분들 못지않게 한글 보급에 앞장섰던 분이지만 생각외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공병우 박사님은 세종대왕 장영실, 이순신, 정약용, 지석영, 우장춘 박사와 함께 한민족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 7인의 한 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임금님이라면 그 한글의 올바른 기계화를 위해 힘쓰신 공병우 박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각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누리꾼 1세대입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인 88살이었던 1993년 한글날을 맞이해서 하이텔과 천리안에 우리의 명절 한글날을 국경일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근본 대책은 과학문화의 뿌리구실을 하는 한글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글날을 우리 결의의 가장 큰 경축일로 발전시키며 한글 전용과 한글을 세벌식으로 과학화하는 일을 하루빨리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한글의 위대함을 깨달아서 일상생활에서 한자로 인한 까막눈을 없애고 교통수단보다 더욱 중요한 한글 기계화를 선진국처럼 완벽하고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과학화해야만 우리 민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과학 문맹국이 될 수 있다고 박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병우 박사님은 세벌식 자판을 개발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박사님은 한글 기계를 개발하기 이전에 유명한 안과 의사였지요. 1906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 박사님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 의사, 최초의 안과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 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한국에서 4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큰 부를 쌓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님은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박사님의 인생 철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리 위선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신에게 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는 게 대부분인데 박사님은 처음부터 사회의 환원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빈소도 없으며 자신이 묻혀야 할 땅 한 평도 없이 가셨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고 숙연해집니다. 돈을 목적으로 한글 타자기 발명에 매진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서 한글을 위한 모든 혼신의 발명을 다한 박사님의 높은 비전은 이익보다는 국민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먼저라는 신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한글에 대한 관심과 눈을 뜨게 되었던 계기는 아주 우연하게 시작되었다 합니다. 박사님은 당시 유명한 안과 의사였는데 한글학자 이극노 선생이 박사님에게 눈치료를 위해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극노 선생의 일화를 잠시 보면 선생은 유럽의 폴란드와 아일랜드 고유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일제가 조선을 탄압해 조선어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이극노 선생은 어떻게든 조선어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이극노 선생은 1928년 5월 소르본 대학교를 찾아 축음기 앞에 앉아 한국어 녹음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자료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어 육성 자료로 소르본 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다 합니다. 이극노 선생은 박사님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과학적이고 훌륭한 한글을 일본 사람들이 아예 쓰지 못하도록 말살하고 있다며 분개하셨다 합니다. 일본도 알고 있지요. 한글의 위대함과 과학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시기 질투 열등감이 팽배해져 있었고 조선인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자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글과 언어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해방이 되지 않고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한글은 아마도 영원히 사용되지 못하고 묻혀버려 상상 속의 문자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조선 사람들조차도 제 나라 글에 관심이 없고 무시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며 이극노 선생이 탄식을 했다는데요. 그때까지도 박사님은 병원을 운영하며 솔직하게 한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말 그대로 한글에 대한 유래와 관심조차 없던 당시 이극노 선생의 말씀에 순간 머리로 망치를 한 대 맞은 듯이 멍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은 한글에 대해서 완전히 눈뜬 장님이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박사님은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글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극노 선생과의 만남 이후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한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극노 선생과의 만남이 박사님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박사님은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전열을 기울여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박사님은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했으며 병원도 그만두고 타자기에 전력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박사님이 타자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계기가 한자의 키보드 불편함이었다고 합니다. 타자기 발명에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으면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근거리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으로 박사님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를 개발해 내신 겁니다. 누구보다 한글을 아꼈던 공병우 박사님은 82세가 되던 해에도 그 열정을 잃지 않고 한글 문화원을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그곳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한글 자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으며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과 정보를 나누며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쏟은 결과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문서, 입력 프로그램인 아래 한글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박사님이 안과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시간적 물질적 희생까지 감수해가며 세 벌씩 한글 과학화 운동을 벌여온 것은 오직 한글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세 벌씩만이 한글을 살릴 수 있고 한글이 살아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글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의사로서 본분도 잊지 않았던 박사님은 미국에 갔을 때 눈여겨보았던 구급차를 수입해 전국을 돌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베풀고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한평생 자신에게는 매우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을 요구받자 자신이 죽었다고 선언했다는 일화가 있고 시간 절약을 위해 1950년대 당시의 집 구조를 미국식으로 바꾸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박사님은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만들 한창 때에 고속도로보다 글자 생산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모든 교통기계와 수단은 선진국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해도 발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기계화는 선진국에 맡길 수 없는 우리의 국가 지상 과업이다라고 하시며 한글 문서 편집기를 개발하는 젊은 과학자들과 한글 운동가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글자 생산 속도는 과학과 문화 발전에 뿌리구실을 하기 때문에 교통 속도보다도 나라 발전에 몇 배나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보다도 한글 타자기나 한글 컴퓨터가 몇 배 중요한 문명의 구실을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박사님은 정보통신 연구와 발전이 우리나라와 결의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88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날마다 누리통신의 정보기 개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무실 목침대에서 자면서 그 연구에 힘쓰셨습니다. 박사님은 영어와 다른 한글이 구조,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한글 창제 원리에 맞는 세 벌씩 한글 타자기를 발명한 발명가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워드 오피스에 가려졌지만 아직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아래 한글을 다들 아실 겁니다. 나라장터 공공기관 입찰할 때 한글로 많이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한국 최초의 안과 전문의로서 한글 기계화 운동에 끊임없는 열정을 쏟은 발명가이자 자신의 재산을 한글 학회에 기부한 독지가이며 사진작가로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원한 민주화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80이 넘는 나이에도 한글을 더욱 편리하고 과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집념과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벌씩 타자기와 직결식 입력기를 사용하는 빨랫줄 글꼴을 개발하여 한글 입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공병우 박사님은 세벌시 타자기와 세벌시 자판 한글 코드 등에서 정부 안에 밀려 고배를 마셨지만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88세의 나이에 노환으로 사망 뉴스가 나오자 당시 PC통신 게시판은 공병우 박사님에 대한 조의글로 넘쳐났습니다. 다음 게시판에 한 사람에 대한 조의글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것은 거의 최초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네티즌들의 사회장이 열리고 있다 표현을 했습니다. 비록 공병우 박사님이 한평생을 바쳐 개발한 세벌식 타자기는 현재 거의 쓰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도 세벌식 타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한글 기계화 정신은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많은 영향을 줬고 그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감동 그리고 한글의 중요성을 깨우쳐줍니다. 한글과 한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주셨던 공병우 박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